안녕하세요. 박은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길거리에서 분양 대행사 직원이 사은품 이렇게 제공하겠다라고 유인을 해서 분양 홍보관 모델하우스들에 들어가서 곧바로 이제 오피스텔이든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이런 것들 분양 계약을 하거나 혹은 홍보 전화 문자로 유인돼서 이게 홍보관에 방문해서 분양 계약 체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계약금을 환불받는가, 제가 이제 2편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해 드렸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우선 시청해 본 후 본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문의 주시고 저희 영상을 참고하셔서 직접 내용 증명을 보내서 환불을 이제 받으셨거나 아니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의뢰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환불을 받으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좀 궁금해하실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본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무효화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계약을 무효화 시켜야 환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진해서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가 이제 무효화 시켜주고 환불시켜주면 되겠지만, 분양사나 시행사, 신탁사 측에서 당연히 환불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계약을 무효화 시키는 방법으로는 철회, 취소, 해제, 해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애초에 내가 의사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없고, 혹은 칼을 들고 나한테 계약을 해라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 아예 무효입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계약이 이제 정상적으로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해서 무효화 시키는 방법은 보통 이제 철회,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걸 좀 구분하지 않고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이제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좀 구분을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취소인데, 민법상 취소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제 가능한 것으로는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이는 것을 말을 하죠. 내가 속지 않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막연히 일부 사항을 잘못 가르쳐준 거, 요거는 취소 사유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강박, 협박과 같이 겁을 주는 걸 말하는데, 단순히 좀 빨리 계약해라, 이게 좋다 이렇게 강요한 정도로는 강박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착오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해야 되고, 본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 취소는 각각 그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도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취소권 행사는 또 행사기간이 3년이나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주장을 해도 늦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속히 무효화시키고 환불받는 방법으로는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제, 해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효한 상황에서 나중에 발생한 사유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해제, 해지라고 합니다. 이제 먼저 해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해지는 매일마다 이제 우유, 신문, 혹은 인터넷, 케이블 방송 서비스 같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받는 이런 계약에서 앞으로 앞으로는 이제 우유 넣지 마라, 신문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장래를 향해서 이제 무효화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제보단 해지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라는 표현을 더 익숙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피스텔을 이제 계약을 하는 거는 단 한 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오피스텔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이므로 해제가 맞습니다. 해지가 아니죠. 이게 해제는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이제 잔금 지급기일에 난 잔금 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을 주지 못하거나 제대로 공사가 안 됐다거나 이럴 때 해제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내가 지금까지 준 돈 다 돌려받고 이렇게 해서 환불받는 구조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초기 계약금 또는 가격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어떤 의무 위반이라는 게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계약서에는 계약금 포기하고, 혹은 이제 저쪽에서는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고 이게 무효화시키는 조항을 둡니다. 이걸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오피스텔 계약금 환불해달라고 하면 분양 대행사 측에서는 계약금 이거 몰취되고 우리한테 귀속이 되고 손해도 큰데 괜찮겠냐, 그냥 유지해라, 이렇게 보통 회유를 많이 합니다. 실제 계약금 포기를 조건으로 해지하겠다라고 하면 계약금 못 돌려받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건 좋은데 환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해제를 하면은. 그래서 나중에 물론 뭐 소송을 가게 되면 계약금 너무 몰취액이 너무 많으니까 좀 법원에서 좀 감액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계약 무효 및 전액 환불 목표를 갖고 있는다면 해제라는 방법은 취할 방법이 되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손해가 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결국은 철회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철회란 거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지만 사유 불문하고 무효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대신 상대방, 분양사 측에서는 너무나 불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무효화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계약이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한 계약 형태에서만 가능하고 일정한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이거나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이 돼야 되고 법률상 14일의 기간 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만 이게 그 무효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계약한 게 아니라 방문을 권유시키거나 혹은 전화로 이게 막 권유를 시키거나 이렇게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일간은 무효화시킬 수 있는 철회권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이 판매하는 그 시행사나 뭐 이쪽에서도요. 그래서 법의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납부하고 보통 며칠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철회권 행사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 중의 방법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방법을 이 영상으로 좀 소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철회권 내용 증명 보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철회권 행사가 되었다. 뭐 물론 내용 증명에 잘 기재도 하시고요. 뭐 철회권 방문 판매든 전화권유 판매든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도 잘 적고 그러면 일단 내용 증명 보냈으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행사, 신탁사 이런 여러 혹시 컨소시엄처럼 이렇게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도 좀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최소 2달은 좀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잘 화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도 또 2달은 좀 기다려 본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2달이든 뭐든 계속 기다려도 환불이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변호사 비용도 들지 않고 국가기관을 통하는 거니까 저렴하고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강제성은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이 조정 절차 안에 참여하지 않겠다, 원치 않다 라고 하면 절차 진행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결국 그러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민사소송이 그러면 복잡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문 판매에 해당이 되느냐,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이 되느냐, 철회권은 제대로 행사된 거냐, 이게 소송의 쟁점이거든요. 이것만 판단이 되면 계약은 무효화된 것이니까 기납입한 돈을 돌려받느냐 이렇게 판단이 바로 되는 것이죠. 복잡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결국 내용 증명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정한 법률적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민사소송 절차 진행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한테는 민사소송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혹시 지면 어떻게?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다 물어줘야 된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피스텔 계약금이라고 해봤자 적은 경우에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계약금 정도면. 또 많아봤자 2, 3천 요 정도 수준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아봤자만 100에서 200, 300까지나 될까? 그렇습니다. 이게 막연한 걱정만으로 내용 증명 보내는 것조차 고민하고 어떻게든 분양사 사무소 찾아가서 말로 그냥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상대방의 선의의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사 측에서는 일단 계약금 들어온 이상 임의로 반환해 줄 이유는 전혀 없겠죠. 여기도 이제 돈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계약금 떼인다는 식으로 엄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설명했듯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을 하겠다라는 어떤 결의를 보이시고 이렇게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실수록 환불 처리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 증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변호사 명의로 발송이 됐을 때 환불이 좀 잘 되는 이유가 아마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저희가 답변도 드리고 또 영상 제작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